이제 이승만이 민족의 반역자다. 예, 요거를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프랑스 대학원생을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그 나치 독일 아니 나치 프랑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우리 프랑스에서는 반역자로 그때 이제 나치한테 해방되고 나서 그런 사람은 다 반역자로 처단했다. 자기네 나라 같았으면 이승만의 이런 행위는 반역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이 반역자라고 뭐라고 붙인 건 뭐냐면은 그 박용만의 산넘어 병학교라고 그 무장투쟁을 위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학교였는데요. 이것을 이승만이 그 2차 분교, 국민의 2차 분교 때 1918년에 있었던 2차 분교 때 법정에서 살인 미수범 증인으로 나간 이승만이 여기 이렇게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박용만의 그 산넘어 병학교를 문 닫게 만들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이승만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데요. 백년전쟁의 주장을 보면은 이승만이 장악한 국민의 공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승만이 증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백년전쟁에서 얘기하는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물로 고발했다. 이때 이승만은 법정 증인으로 나와 미국 영토에 한국 군대를 만들고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한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예, 박용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승만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법정에 나와서. 그래서 결국 이제 박용만의 병학교를 이제 더 못하게 됐다. 그런데 요거 이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승만이 이런 증언을 한 기록도 없고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하와이 법정투쟁, 그러니까 재판 기록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승만의 증언 기록은 없습니다. 증언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러한 증언 기록 가운데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승만이 그 이즈모함이 뭐 들어오면은 박용만 패가 이렇게 폭파시키려고 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박용만이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시국소감이라는 기고문에서 그때는 이승만 지지파와 박용만 지지파가 정말로 치열하게 막 서로 그냥 치고받고 테러까지 불사할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였거든요. 그런 과정이니까는 박용만이 이승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회고라는 데다가 이 시국소감이라고 해서 글을 써요. 쓰면서 그 온갖 얘기를 이승만에 대한 비난의 글을 거기다 쓰거든요. 거기에 이승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병학교를 하와이에서 알게 돼가지고 병학교를 더 이상 못하게 됐다 이러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방선주 씨가 쓴 박용만 평전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가 나오고 또 이게 이미 박용만의 그 군사훈련 시키는 것이 그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은 연합국 편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같은 편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 사이는 아주 밀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영토 내에서 물론 이제 하와이가 준주긴 하지만 그 영토 내에서 그 일본을 치기 위해서 한인들이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정보부서에서 이제 그 현지 정보부서에서 이런 거를 그 미국에 항의도 하고 또 그게 또 하와이 주정부에서도 알게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작용돼가지고 이게 존속되지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승만이 법정에서 그렇게 그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시면 맨법 위반이라고, 이건 맨 액트라고 해서 미국의 법입니다. 백년전쟁의 주장을 보면요. 임시정부의 돈줄을 장악한 이승만은 맨 법률 위반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근데 이 맨법은 1901년에 제정된 법인데 원래는 이 법이 인신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그 주 경계를 넘으면 걸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성매매 매춘을 위해서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를 데리고 넘어간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아마. 근데 이제 그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뭐 for any more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거 보니까는 이 가족이 아닌 여성과 이제 주경계를 넘어서 여행을 하면 입건할 수 있는 법인데 이게 이제 때때로 이제 정치 탄압으로도 종종 사용되고 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찰리 채플린 있지 않습니까? 찰리 채플린도 이 법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이민법이 1899년에 제정됐는데 나중에는 이 맨 액트가 이민법에 포함돼가지고 이민국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돼요. 뭐 부도덕한 사람을 체포해서 이거 뭐 이런 거보다도 그때 그 이승만이 그런데 백년전쟁에서는 그런 얘기는 쏙 빼버리고 이제 그 김노디가 평생 이승만의 제자이며 이 평생 이승만을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지지자였었거든요. 여성인데 김노디와 둘이 주경계를 넘다가 걸려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신문을 받고 기소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승만이 울고불고 사정을 해서 나 하와이에서 재판받겠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하와이로 이관했다. 그런데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그 백인 유력자들 뭐 몰래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뭐 무죄로 났다. 뭐 이런 주장하는데요. 요거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된 게 아니고 체포된 적도 없을 뿐더러 기소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은 적도 없습니다. 요거는 그 이승만이 1920년 6월에 이제 워싱턴에서 있다가 그 1920년 그 하반기 11월인가 상해를 가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부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러기 위해서 호놀룰루를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간에 시카고에서 우연히 기차를 타고 오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마 임병직하고 이승만이 같이 출발을 하고 오다가 우연히 기차에서 김노디하고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기차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침대칸에서. 그런데 이제 방은 다 다른 방이었고 다른 침대칸이었고 그랬다가 세크라멘토에서 내리고 이승만은 다시 이제 이렇게 거쳐서 다른 지역들 거쳐서 한인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오죠. 왜냐면 호놀룰루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근데 그 일본의 감시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일본이 30만 불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승만의 그 자기 행선지를 되도록이면은 비밀리에 좀 이렇게 소문이 안 나가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교민사회에서 환영연을 이제 크게 베풀어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비밀리에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데 이걸 갖고 뭐 백년전쟁에서는 체포됐기 때문에 그 교민의 환영대도 이걸 비밀로 해라. 그러면서 환영회를 내가 뭐 다른 중대한 일이 있어서 이거 환영회 참석 못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현민보에 나옵니다. 환영회 한 거. 환영회 순서까지 다 나오니까 이거는 그 백년전쟁 거짓말이고 이렇게 왜곡을 하는데 결국은 그 구타필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 박사가 미국에서 한미 친후회인가 이걸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카고 지역에서 일을 도와주던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뭐 좀 주제넘은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 해고를 했어요. 그 서재필 씨도 그 여성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여자가 이제 앙심을 품고 이게 이민국에 고발해버린 거예요. 시카고 이민국에. 그러니까 시카고 이민국에서는 건수 하나 생겼다고 이것을 막 텍사스니 어디니 막 5군데 이민국에다가 전문을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그 IWW라고 뭐 무정부주의 단체 IWW는 그 아주 과격적인 노동운동 단체거든요. 이런 데하고 연루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체포해서 저기 해야 돼요.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발한 자가 누구냐? 이 박사는 몰라요. 나중에 저 양반은 끝까지 모르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카고 이민국 직원이 그 얘기를 계속 이걸 잡아넣으라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구타페에 대한 이름이 드러났어요. 구타페라는 이름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헤드쿼터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하와이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추방을 해라. 내보내라. 그리고 본토도 못 들어오게 해라. 이제 그때 당시 김노디는 오버린 대학의 대학생이었거든요. 아직 졸업하기 전이었거든요. 엄마를 만나러 호놀룰루에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호놀룰루에 있는 이민 지국의 헬신가 이 사람이 김노디는 불러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조서를 받고 또 이 박사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기 양심상 이 사람들 그 본토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이 박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박사가 어디를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횡선지에 대해서 난 얘기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행선을 일일이 니네들한테 고해가지고 나중에 이 박사한테 무슨 또 해가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알고 아는 여기 하와이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승만과 김노디가 불륜을 일으키다가 붙들려가지고 체포되고 기소되고 재판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여기에 이제 머그샷도 등장을 해요. 포토샵으로. 그 머그샷도 여기 기록 보시면은 우리 유영익 교수님께서 옛날에 내신 이승만의 삼각궁 거기에 나오는 그 사진 중에서 김노디와 이승만 사진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머그샷까지 내보내니까 이 영상물을 본 사람은 이승만과 김노디가 정말로 미국 수사관들한테 체포되어서 저런 이제 머그샷까지 찍고 재판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